자, 그래서 이 앞에 영역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 거고, 제가 시간을 써서 복습을 한 이유는 PN정션 다이오드의 IV 특성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들도 시간을 내서 다시 복습한 이유도 그거기 때문에 앞부분은 굉장히 길긴 했지만 다시 한번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이번 주차 수업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디얼 IV 캐릭터리스틱에서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 즉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온도 또는 에너지 밴드갭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었죠. 그러면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커런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포워드 커런트도 여전히 NI 제곱 팩터에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죠. 그 이유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케이션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I는 I0 곱하기 이스포넨셜 Q, EV, Q라고 해도 상관없긴 한데 EV 나누기 KT였죠. 그러니까 결국 I0가 똑같이 또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NI 제곱에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 거고, 이 NI는 여전히 밴드갭과 템퍼러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에도 각각 절마늄, 실리콘,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봤을 때 만약에 똑같은 포워드 전압을 걸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에너지 밴드갭이 작을수록 포워드 커런트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밴드갭이 작을수록 NI 값이 더 커지고, NI 값이 더 커지면 I0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포워드 커런트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커런트 변화량을 살펴보면 이 물질의 에너지 밴드갭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게 더 작은지요.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영향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이어스를 고정시켜 놓고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포워드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여기 T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잘 생각해보면 I0에 NI 제곱 텀이 들어가고, NI 제곱이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T 3승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EG 넘어갔네요. EG 나누기 KT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포워드 바이어스가 똑같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가 똑같고 물질이 똑같을 때 온도가 변하면 포워드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포워드 커런트가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다이오드 이케이션 식에서 요것만 구했을 때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됐나요? 커런트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I0에 들어가는 NI 텀이 T의 3승 그리고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에너지 밴드갭 나누기 KT 라는 거에 비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포워드 커런트가
커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PN 접합 다이오드의 IV 특성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이 부분을 추가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물리전자공학에서 배웠지만 리마인드 복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포함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여기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퀘이션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식 유도한 거를 바탕으로 쭉 푸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은 이제 물리전자 공학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도하는 과정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퀘이션 부분은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고 물리전자공학 책 보고 유도하는 과정을 다시 공부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런트는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 곱하기 커런트 덴시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N 정션 다이오드를 잘랐을 때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 곱하기 PN 정션 다이오드 단면에 흐르는 토탈 커런트 덴시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와 홀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 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포인트에서 이 JN과 JP의 합은 항상 토탈 값을 가져야 되죠. 그 말은 돌려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압에 가해지고 전류가 흘렀을 때 이 PN 다이오드 내에서 흐르는 전류는 이 X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토탈 값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JN과 JP가 위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죠. 달라질 수가 있지만 JN과 JP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흐르는 커런트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내부에서 어떤 그러니까 일렉트론에 의한 전류와 홀에 의한 전류가 시시각각 변하겠지만 이 둘을 더한 값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JNX와 JPX는 각각 드리프트와 디퓨전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서 1차원식이기 때문에 각각 EμN, NX, EX 더하기 EDN, DX, DNX 그리고 JPX 홀 커런트 같은 경우는 EμP, PX, EX 마이너스 EDP, DX, DPX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PN 다이오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오드가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에서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커런트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간에 상관없이 커런트가 계속 일정하게 흐른다 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PN 다이오드를 나타낸 거고 이게 점선이 정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플리션 영역이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영역 B타입 쪽 영역을 제가 마이너스 XP로 두고 N타입 쪽 영역을 마이너스 XN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쿼지 뉴트럴 P 리전, 이쪽을 쿼지 뉴트럴 N 리전, 이거를 디플리션 리전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 또 가정한 게 Non-Degenerate Uniformly Doped 1D Abrupт Junction이라는 거죠. 1D Abrup트 Junction을 사용한 이유는 Diffraction Approxima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한 거고 농도가 이렇게 스텝으로 여기 사이에서 그러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변하겠지만 여기서
농도가 급격히 이렇게 탁 변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정션에서 이렇게 스텝 형태로 농도가 변한다는 게 되는 거고, 다음 또 과정이 로우 레벨 인젝션입니다. 인 뉴트럴,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외부에서 인젝션 돼서 들어오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원래 존재하는 머저리티 캐리어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을 해야 우리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 디퓨전, 그리고 서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성분만 이 반도체 내에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포토 제너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케이션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쿼지 뉴트럴 P 리전, 쿼지 뉴트럴 N 리전은 상대적으로 반도체에서 도핑이 많이 된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아이디얼한 케이스에는 거의 E는 0에 가깝지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저항 성분이 있고 포텐셜 드랍이 있어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디플레이션 영역은 일렉트릭 필드가 0이 아니죠. 아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이제 가지고 뒤에 이어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쿼지 뉴트럴 리전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 P와 N의 쿼지 뉴트럴 리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P와 N의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핑 농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dx/dn0, dx/dp0는 0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정션 근처에서는 액세스 캐리어가 존재하지만 이게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exponential로 감소하면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의 농도로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퀴리브리엄 상태의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은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on-degenerate uniformly doped라는 가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했을 때 JNX와 JPX 수식에서 요 드리프트 텀이 날아가게 되는 거고, 이 디퓨전 텀에서 디퓨전 텀은 원래 NX는 PX인데 이 NX, PX는 원래 N0X, 이퀴리브리엄 상태에서의 농도 더하기 N'(X) 델타라고 하죠. 액세스 캐리어 농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dx/d n0, dx/d p0는 0이 되니까 이게 날아가고 N', P'이라는 액세스 캐리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자와 전공의 커런트 덴시티는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P타입 영역의 세미컨덕터 영역에서 일렉트론,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의 전류를 계산하고, P타입 영역에서, N타입 영역에서의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의 디퓨전 커런트를 계산을 해서 최종 다이오드의 커런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X) 또는 P'X를 알아야 이 커런트 덴시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활용을 해야겠죠. 각각 쿼지 뉴트럴 이전 영역에서. 근데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이고 라이트 성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0이 되고 0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각각을 대입해주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은 P타입 영역, 마이너스 XP보다 큰 P타입 영역에서 요와 같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가지고 N타입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선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각각 다이오드 내의 어떤 특정 위치에서 JNX 더하기 JPX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JNX와 JPX는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커런트 덴시티를.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식을 여기 각각 이렇게 나타냈죠. B타입 영역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를 구하기 위한 정보들, 그리고 오른쪽은 N타입 영역에서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를 구하는 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 홀 마이너리티 전자 일렉트론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는 쿼지 뉴트론 P타입 영역에서만 구할 수 있고 홀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는 쿼지 뉴트럴 N 영역에서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탈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 내에서 어떤 같은 위치에서의 JN과 JP의 합으로 토탈 커런트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중간 영역에 디플리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디플리션 영역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디플리션 영역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플리션 영역에서 커런트 덴시티 JN 또는 JP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 그림에서도 얘기했듯이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애초에 홀과 일렉트론의 농도가 0에 가깝죠. 거의 0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 레벨 인젝션도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퀘이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런트 덴시티를 계산을 하려면 이와 같이 복잡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정은 열에 의한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지 아닌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디플리션 영역에서 서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쪽 텀이 0이 되는 거죠. 이쪽 텀이 0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 0이 되기 위해서 이 텀과 이 텀이 각각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디플리션 영역에서 홀 또는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가
x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current density를 그렸을 때 JN과 J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JN 여기가 지금 디플리션 영역이죠. 다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디플리션 영역이고 JN과 JP가 이렇게 X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여기가 B타입이고 여기가 N타입이겠죠. 여기서 계산한 JN과 여기서의 JN이 같은 값을 가지죠. 그러면 여기서의 JP가 여기서 JP가 같은 값을 가지죠. 그러면 이걸 더하면 토탈 커런트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제가 그림으로 말했던 거죠. 토탈 커런트는 이렇게 P타입 영역에서의 일렉트론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 더하기 N타입 영역에서의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 합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